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잠자리가 중요한 커플은 어떤 커플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 4개월 차인 나나는 오랜만에 루루를 만났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루루는 3년째 연애 중인데 잠자리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주 한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면서요. 애인을 보기만 해도 불타오르는 나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루루 커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잠자리의 중요성.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수잔 스프레처 교수는 연인 관계에서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101쌍의 커플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무려 5년 동안 관찰했어요.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는데요. 6개월이 안 된 커플은 잠자리 만족도가 낮으면 이별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오래된 커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잠자리를 적게 해도 잠자리 만족도가 낮아도 정말 잘 사귀고 있었거든요. 바로 루루 커플처럼 말이에요. 오래된 연인들의 비밀. 스프레처 교수는 실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애 초기의 잠자리는 두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애 초기에는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연히 헤어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래된 연인들은 이미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예요. 굳이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서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죠. 그래서 잠자리가 딱히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별을 결심한 만큼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잠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동안 두 사람이 쌓아올린 사랑, 추억, 신뢰 같은 것들이 견고히 채워져 있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계속 사귀는 커플들의 특징. 사랑이 끝났음을 직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연인이 더 이상 내 얘기에 귀 기울여 대답해주지 않고 함께 걸을 때 속도를 맞춰주지 않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끓어오를 때 그래도 아직 헤어지자는 말을 듣지 않았기에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걸죠.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가 왜 당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는지를요. 당신을 아프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얘기일지도 모르죠. 미국 대학교의 사라 레고 교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커플들이 왜 헤어지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녀 885명을 모집했습니다. 레고 교수는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줬어요. 당신이 결혼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난 몇 개월간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싸움으로 번지더니 둘 사이의 대화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스킨십이 없어진 건 오래전 얘기고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두 그룹에게 보여준 시나리오에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A그룹에게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됐다는 말을, B그룹에게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말을 덧붙인 거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혼한 지 1년이 됐다는 A그룹은 10개월 정도는 더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B그룹은 무려 19개월 동안을 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레고 교수는 같은 실험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단 앞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던 시나리오에 결혼기간 대신 두 사람의 공동 명의의 집이 있다는 내용을 넣었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공동 명의의 집이 있다는 내용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헤어지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어요. 헤어지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공동 명의의 집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35%, 공동 명의의 집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25% 나왔죠. 즉, 연인에게 시간, 돈,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한 관계일수록 사랑하지 않더라도 헤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사랑이 끝났음에도 커플들이 헤어지지 않는 이유. 레고 교수는 이를 매몰 비용으로 설명합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노력, 돈 따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매몰 비용이 높을 때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이 아깝기 때문이죠. 심지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라도 중간에 박차고 나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꾸미고 돈 쓰고 시간을 쓴 게 머릿속에서 팍팍 계산이 되거든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시간이 더 아깝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연애도 다르지 않아요.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많을수록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도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혹시라도 예전처럼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사랑 없는 사랑은 서로에게 불행뿐이란 걸 잘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이 식으면 무조건 헤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노력해도 부질없는 관계가 됐다는 확신이 들 때 관계의 끝을 본 사이라면 정말 서로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때론 과감히 이별을 택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애인 하나를 얻으면 친구 둘을 잃는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가 연애 중인 36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절친이라고 부를 만한 친구를 5명 정도 두고 있대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중 평균 2명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덤바 교수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대인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애인에게 옮겨 쓰게 된다는 거죠. 연애 중인 분들은 애인이 절친 2명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쏟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잘하고 싶은 운동은 애인과 함께하라. 운동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다면 애인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곁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혼자 할 때보다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달성 확률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답니다. 단 모든 걸 애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자이언스 교수의 팁에 따르면 복잡한 운동 기술을 배울 때는 처음부터 애인과 같이 하기보다는 혼자 시도해서 익히는 게 좋다고 해요. 평형을 처음 배운다면 팔은 어떻게 접고 호흡은 언제 하는지 자신의 감각에만 최대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애인이 옆에서 계속 봐주면 내가 동작을 잘못했나 못했나 은근히 신경 쓰여서 집중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일단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애인과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면 운동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방을 보면 여자의 속마음이 보인다. 썸녀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고요? 그럼 앞으로는 그녀가 나랑 있을 때 가방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심리학자 에런 피즈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은 가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현재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고 해요. 만약 핸드백을 몸에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자기 몸과 상대방 사이에 방어막을 만들거든요. 팔짱을 낀다거나 다리를 꼬는 식으로요. 즉 핸드백을 방어막으로 이용하는 셈이죠. 반대로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가방을 몸에서 최대한 떨어뜨립니다. 옆자리에 두거나 아예 바닥에 내려놓거나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면밀히 관찰하면 그녀가 흘리는 힌트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잠자리가 중요한 커플은 어떤 커플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